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무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들의 금공강 시즌10의 야심찬 새 정규 코너 사이다의 첫 DJ를 맡은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사이다는 바로 여러분들께 어쩌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회의 여러 이슈를 저희가 명쾌하게 다뤄드리고자 만들어본 당금의 새로운 정규 코너인데요. 첫 방송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많이 기대되는 것 같네요. 그럼 저와 당금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실 패널 여러분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게이머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망상요정 치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락부장 텐텐입니다. 망상요정과 오락부장은 좀 새로운 분들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오신 건지 설명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부학개론 때 이빨요정은 너무 지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그니처 멘트 아직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녹음 때에 망상요정은 어떻냐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에 한번 망상요정으로 트라이 해봤습니다. 아니 저번 녹음 때 이제 파묘인가요? 그쵸. 그때도 뭐였지? 충치요정이었나? 그때는 아직 못 정해서 뒤처진 이빨요정으로 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아직 정착한 건 아니고요. 고민 중입니다. 피드백 반영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계시는구나. 너무 그런 진심 어린 피드백 감사하고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감사한 거 맞죠? 뒤끝으로 남아서 뭐 그런 거 아니죠? 뒤끝이 아니고요. 그냥 피드백을 수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치요가 바꿔서 냅다 바꿔봤습니다. 우리 모두 도태되지 말자. 발전하는 당금이 됩시다 여러분. 진취적으로. 두 분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피드백 제공자가 이제 흡족하셨다니 저 아주 기쁜데요. 네, 그럼 망상요정으로 정착을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괜찮네요. 혹시 닉도 바뀌나요? 망요로? 근데 망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뭐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막내한용 같기도 하고 조금 망요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망요님은 어때요? 이상하잖아. 이름은 그냥 치요로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막 개강을 했는데 다들 어떻게 지나셨나요? 저는 사실 근황이 뭔가 특별한 게 없어서 뭘 말씀드려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지난번 파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로운 전공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새내기라는 기분으로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기를 많이 빨려서 집에 가면은 기절을 하거나 그나마 기력이 좀 남아있을 땐 여전히 빠져있는 패럴드라는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 이제 만렙에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깼어요. 플레이 시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죠? 꽤 되는데 게임 내 시간도 있거든요. 일수가 나오는데 200일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리얼타임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그냥 낮밤이 세상에- 바뀌는 게. 네. 어우. 게임순위 맞으면서 제가 맨날 치유의 일상은 게임밖에 없다 그러면은 되게 강하게 부정을 하시던데. 아니 일상이 게임밖에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이상하다. 하지만 PC방에 자주 가고 있긴 합니다. 의외지 않아요? 게임 좋아하는 맞아 게? 맞아. 그런가요? 저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약간 그려져요. 어울리는 게 좋은 건지 안 어울리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둘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빼고 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서 힘드네요. 그래요? 튼튼님도 혹시 게임 하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근황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게 그렇죠. DJ를 하면은 근황을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섭섭하셨나요? 네 12월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농담이고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수강 정정을 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바꾸고 싶은 과목을 정정하는 거였는데 제가 과목 하나를 실패했어요? 되게 예민하셨었잖아요 그때 정정하기 직전에. 네. 제가요? 네. 죄송합니다. 말 실수를 했었나? 굉장히 초조해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랬나요? 수강 신청 때 한두 개를 놓쳐서 하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의실 자리에. 핑미업. 그래서 출석 안 불렀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지? 바로 딱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미리 좀 왔다. 이제 신청할 거다. 그러니까
엑설런트 브라보 하면서 넣어주셨어요. 이건 꿀팁입니다. 헐, 좋은 교수님이시네요. 저도 사실 신청 못한 과목 가가지고 교수님 저 아직 신청을 못했는데 OT 함께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세요 하고 안 넣어주셨거든요. 청강을 알았나 보다. 그러네, 청강이시네.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셨어요? 아니면은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손 들고 60명 있는데 한 거거든요. 그래요? 와. 그 정도 용기는 저도 네. 했는데 60명까지 안 돼서 그랬나 봐요. 그럴 수도 있- 근데 왜 이렇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메일로 물어보면 되지? 아이 아이 그- 가서 딱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여기 왔다. 음. 너무 듣고 싶습니다. Here I am. 이해가 되는 게 이번에 저도 중요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정을 거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메일로 했을 때. 근데 실제로 와서 OT 때 이렇게 손 들고 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얼굴 보고 이 열정 넘치는 제자들 거절하기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경영학과 복수전공하잖아요. 네. 저희 학교의 경영학과는 안 받아준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이셔서 차가운 싸늘해집니다. 이성. 맞아, 그냥 말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과목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폐강이 안 되면 딱 올클인데 재미가 없는지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고 시간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한 주네요. 폐강의 위험이 있는 과목을 들으시는군요. 네, 이거 재밌는데 왜 안 듣는 건지. 그다음은 제이님의 근황. 네, 제가 개강을 했는데 학교를 처음 간 복학생이에요. 오. 코로나의 여파를 받아가지고 제가 2년 동안은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막 캠퍼스 둘러보고 마치 신입생이 된 것 마냥 뭐 네. 신입생이죠, 사실. 그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신기한 세계, 새로운 세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재밌었고 문제는 복학생이라서 친구가 없어요. 아. 네, 텐텐님도 친구가 없나 본데요. 맞아요.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친구, 후배, 동기들 같이 사귀어가지고 연락을 주면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열정 상태시네요 지금. 그러게요. 네. 열정 맥스. 제이 형 원래 학교 생활은 다 독고다입니다. 왜 이렇게 애가 비관적이죠? 그니까요. 밥은 원래 혼자 먹는 게 저기예요. 이거 제 뭐야. 판타지예요. 판타지입니까? 네. 뭐야, 슬퍼.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새내기 때 친구 열심히 사귀어야죠. 새내기잖아요, 거의. 새내기예요. 나름 그래도 후배들이 밥 사주러 막 해가지고 밥도 음. 사주고 그랬어요. 오. 아, 부럽다잉. 네, 그러면 텐텐님의 친구 사귀기 응원 드리면서 성격이 내향적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근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새로운 정규 코너 사이다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먹음.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것은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던 진료 예약 어플 똑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제이님, 주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똑딱은 실시간 병원 접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작년 9월 무료로 제공하였던 진료 예약 서비스를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할 것이며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똑딱을 이용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 접수를 할 수 있어 특히 소아과 접수를 하기 위해선 오픈런을 해야 했던 부모를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의료의 공공성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진료 예약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똑딱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이님의 똑딱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똑딱의 사례와 같이 소위 매직 패스,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패스트 트랙 서비스라고 하면은 놀이공원 이런 게 주로 생각이 나죠. 수련회 같은 거를 가면은 줄이 엄청 길잖아요. 요 학교 저 학교 다 와가지고 아틀란티스 그런 거 타고 싶은데 보면은 이상한 줄로 그냥 들어가. 뭐지? 국회의원 아들인가? 그게 아니라 놀이공원 매직 패스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줄을 안 쓰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접해보고 저도 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 서비스 똑딱처럼 돈을 주고 뭔가 예약을 한다? 먼저 선다? 이거는 좀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놀이공원 매직 패스 무료로 한 5번
3번 쓸 수 있게 해줬잖아요. 핸드폰으로 잡을 수 있게. 이제 완전 생 돈 줘야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진짜 못 써요 이제. 아 제가 중학교 때 얘기였는데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그죠 놀이공원 한번 가야 되나? 제가 작년인가에 갔는데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어플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네. 다 돈 내야 된대요. 다 유료예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얘기 듣고 어플 깔았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유료화돼가지고. 야 제이님은?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이 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면 매장 들어갈 때쯤에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서비스를 즐겼는데 그것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볼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사이렌 오더도 돈을 내나요? 안 아니 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계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이면은 못할 서비스긴 하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방문해서 시키는 게 원칙인데 가기 전부터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네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이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이렌 오더 이용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캐치 테이블 뭐 이런 걸로 맛집이나 특히 자리가 좀 좁은 인기가 많은 식당들은 미리미리 가기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디지털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런 예약 문화를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은 친구들이 캐치 테이블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 있으면 대신 해주고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준비성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아니 미리미리 이렇게 봐갖고 예약이 미리 해두는 게 좋겠네 이렇게 서치를 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근데 저는 밥집은 그냥 가서 줄 서는 거라고 생각하지. 뭐 미리미리 막 캐치 테이블을 잡아야 돼요? 왜요? 식당인데 줄 서면 밥 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좀 비직관적이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쵸. 다양한 서비스가 있네요. 저 진짜 그 사이렌 오더는 생각을 못 해봐갖고 그런 것도 이제 예약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편의성이 증대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과 그러한 서비스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패널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의료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혹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못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제지만 해서 약간 쿼터제로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사람 일정 수준으로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줄 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납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의료만 문제가 있다? 의료 쪽 말고는 딱히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돈이 있으면은 다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이님이 미용실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10만 원 딱 주면서 내가 먼저 좀 자를게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켜주나요?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엔 괜찮은데 갑자기 대뜸 와가지고 나 돈 좀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체계로 가는 건 네, 저도 미리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통해서. 테이블링으로 앞에 나가서 웨이팅을 걸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프리패스 약간 이용권 그런 거 쓴 사람이 먼저 식당에 들어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전 납득합니다. 나중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죠. 치호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 원래 자본주의를 싫어해요. 어디 쪽이신 거예요? 혹시? 아니 그 자본주의적 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정치 외교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깜짝 놀랐네. 아니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원래 사이다는 이런 맛이지. 그렇죠. 저는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더 주고 자기 시간을 아끼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 금이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웃돈을 더 얹어주고 자기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써서 줄을 선다든지 미리 와서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이님이 아까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찔러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공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아예 구성이 돼 있다는 게. 네, 왜 기분이 나쁘냐면 만약에 놀이공원에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저 이거 너무 빨리 타고 싶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000원씩 쏘고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래요. 그럼 제가 10,000원 받잖아요. 근데 매직 패스는 뭐다? 제가 아니라 놀이공원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더 기분 나빠요. 저는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럼 그건- 거기 서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이제 놀이공원이랑 돈 많으신 탑승객분이랑 딜 해가지고 나 돈 더 줄 테니까 그냥 쟤네 무시하고 나부터 넣어줘? 응?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오 말은 황금 만능주의가 싫다는 거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대잖아. 뒤에서 그래요? 온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00원을 뿌리고 입장은 괜찮다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것도 어쨌든 황금이니까. 괜찮다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 승객들을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 그렇지. 거는 피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네, 다르다. 딱 정해져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누군가 앞서 먼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그거를 돈으로 입막음 하는 그런 돈 없는 건 사람들은 있잖아요. 계속 피해를 받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권리를 누리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또 디지털 소외계층 측면에서도 뭐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디지털 세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득을 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뭔가 가시적으로 뭐 주는 피해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텐텐이 표정이 거의 정지가 됐어요. 지금 저요? 저는 뭐 사실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텐텐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무슨 그런 건지 잘 그럼요. 몰라. 이건 이제 당금의 의견 아니고 텐텐의 의견. 네. 오직 텐텐의 의견. 텐텐의 의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주장한 뭐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 생각. 우선은요. 이 서비스에 한번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그런 거겠죠. 공공적으로 다 모두가 누려야 할 의료인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월 1,000원도 사실 부담이 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년층 핸드폰이 뭐요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소외가 되죠. 이거는 차별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런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딱으로 예약한 접수된 진료만 받는데요. 100%. 이거는 해석을 해보자면은 진료 거부거든요. 물론 권리도 있겠지만 사실 의무도 있는데 이러면 조금 아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면 우리가 똑딱의 이 순기능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순기능은 이런 거겠죠. 요즘 소아청년과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대요. 여러 사유로. 그래서 오픈런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거를 좀 덜하게 해주는 거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UI의 어떤 가독성이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혹은 앱의 접근성이 좀 좋아진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똑딱이랑 평소처럼 원래 기다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아예 구별을 해야 순기능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텐텐의 의견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중도를 가네요. 그렇죠. 중간인 거죠. 지금 의견이 셋 다 달라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죠. 두 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쿼터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떼서 할당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좀 그죠. 네. 저도 이게 만약에 100% 이거면 반대입니다. 왔는데 이미 예매가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죠. 병원인데 애가 아픈데.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요. 첫 번째는 일단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룰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면 그리고 이게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찬성은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쿼터제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나도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치유 반박할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자본주의적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플을 제작하고 뭐 사업을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그럴 건덕지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하면은 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그렇죠.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쿼터제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장에 오는 사람들의 권리도 좀 챙겨줘야 되니까. 그럼요. 결국 자본주의 수능을 하게 된 거네요. 저 혼자 나가서 다른 나라 차릴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싫다는 게 아니라 저도 황금 만능주의가 그렇죠, 싫다는 그런 거죠.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게 음. 해결된다면은 슬프잖아요. 네. 어떤 사상이고 생각이든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아주 안 좋아지거든요. I hate capitalism 이건 아닌 거죠? 네, 오케이.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예약 서비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약이라는 게 결국 약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잡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난다는 게 새롭고 좋은 생각인데 편리한 측면도 있으면서 이 불편한 걸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겠죠. 확실히 좋은 기능이 있죠. 맞아요. 예약을 하자면. 거기 가서 맨날 맛집에서 줄 서 있고 다리 아프고 힘들잖아요. 괜히 주변 뺑뺑 돌면서 시간을 버리는 것도 많이 아깝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획기적인 시도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메뉴가 메뉴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테이블링을 하고 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 웨이팅 거는 것도 그냥 명단 쓰는 게 아니라 버튼 눌러서 카톡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거. 그래서 뭔가 노인분들한테 너무 안 좋지 않나? 이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접근성을 늘려서 노년층과 저소득층도 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너무 이상적이죠. 힘들죠. 여러 가지랑 얽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디지털로 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오히려 역차별이죠. 가르쳐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누구나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되도록. 그리고 20, 30년 뒤에는 저희가 뒤처질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나중에 내가 저렇게 되는 건가 이 걔네는 생각이 이제 드는 뭐 거야. 비전 프로 같은 걸로 눈 깜빡여서 예약했는데요. 나는 카톡으로 찾고 있는데 이놈은 이제 어떻게 카톡이 이제 나이 드신 그치. 분들만 쓰는 게 되는 거고. 뭐야 저 할아버지 화면 눌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제 손가락으로 탁탁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판 치고 있으면 뇌파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나는 벌써 검색 다 했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저렇게 느려서 밥은 어떻게 드신대?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모든 사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인터넷 뱅킹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네, 인터넷 뱅킹을 아직도 잘 할 줄 모르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있어서 자녀한테 100만 원 보내기 이런 컨텐츠였거든요.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송금하는 그 과정까지 다 보여줬던 영상이었는데 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이슈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 영상이 되게 웃긴 게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한테 100만 원을 딱 줘요. 제 입금 됐습니다. 왜 주신 거예요? 자 10분 안에 그 방금 저희가 가르쳐 주신 인터넷 뱅킹으로 아들한테 보내야 그 100만 원 되는 겁니다. 헐. 시작. 막 손 떨면서 하셔. 어떡해요. 근데 결국 두 분 다 성공하셨지만은 생각보다 깊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똑딱 어플 광고하는 것까지 그 원무과에 들어오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니까 나 안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50대셨는데 원장님이 50대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에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데 나도 이거 할 줄 잘 모르니까 못하겠다 한 거죠. 지금 의사분들도 젊은 의사분들은 이런 똑딱을 잘 사용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 의사분들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걸 사용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 같아요. 이게 고객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도 수입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도입 맞아. 유무에 따라서 그런 입장도 있군요. 오늘 아주 토론이 건설적인데요. 그러게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사이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좋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똑딱이 원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월 1,000원의 구독료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최소라고 생각해요. 받을 수 있는 구독료의 최소. 왜 받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운영비겠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1,000원이면은 받을 수 있는 어떤 돈 중에 최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싫어요. 계속 말하듯이 돈이 얽히면은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약 서비스도 결국 약속에 관한 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도입되고 이거를 멤버십으로 전환해서 돈 낸 사람들만 약속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VIP들이 의사와 약속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낸 사람들만 의료적인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또 매직 패스나 이런 다른 거랑은 또 의료라는 영역이 가진 특수성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문제점인 거죠. 네, 유료화되면 이제 멤버십 체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들만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료라고 했을 때 월 1,000원이면은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월 1,000원을 이제 시작이고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질 것 같아요. 아, 인상이 된다? 처음이니까 지금 내 1,000원만으로도 큰 반발이 났잖아요. 네. 저는 이거 간 보는 거라 생각하고 솔직히 사람이 생각하기에 월 1,000원? 그 정도 괜찮지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점점 올릴 것 같아요. 오르면 저도 싫죠. 점점 그렇게 장악을 해가면서 이거 없으면은 너네는 병원 못 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을 점점 전 올릴 것 같아요. 원래 그게 보통의 이제 수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OTT도 약간 그런 면이 있다는 그쵸, 그쵸, 말이 그쵸. 많죠. 제이님은? 일단 저도 이 1,000원의 구독료만 생각을 하면 텐텐이랑 비슷하게 최소로 잡은 것 같아요. 처음 도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부담을 많이 안 주려고 처음에는 많이 써야지 나중에 돈을 올릴 때도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우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나중에 올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1,000원씩 1년 구독을 하면 12,000원이죠. 거기서 500원만 들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1,000원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인상이 끼면은 그쵸. 확 불쾌해지네요. 갑자기. 저도 싫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료 산업이 아니더라도 패스트 트랙이나 매직 패스가 도입되어서는 안 될 분야도 또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뭔가요? 화장실이요. 큰일 나죠. 안 되죠. 화장실 진짜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화장실을 막 예약 받는겨. 공공 화장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돈 내고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나 와, 지금 막 식은땀 줄줄 나가지고 어디야? 공공 화장실 있어. 앞에 이제 키오스크로 딱 있는 거지. 50분 후 이용 가능. 줄도 없는데 사람도 없어 안에. 근데 못 들어가 잠겨져 있어. 왜냐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이제 망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이건 진짜 인간의 그렇죠. 기본 욕구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돈이 없다고 사람이 이제 금수가 돼야 되나요? 반농담이고 뭐랄까 화장실처럼 약간 기본권에 관련된 교육, 특히 공교육 이 중고등학교 중에 명문이라고 할까요? 같은 일반고여도 면학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이사한다든지 주소지 옮긴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학교를 만약에 돈을 좀 더 내면 우선순위가 된다? 저는 이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교육은 가장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 중에. 물론 뭐 의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돈 주고 더 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려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싫거든요. 특히 싫은 건 방금 텐텐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났는데 네. 얼마 전에 수강 신청 수강 정정을 했잖아요. 만약 수신 매직 패스가 생긴다면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먼저 강의 자리를 선점하는 거죠. 일바로. 와, 수신 기간 전에. 경매로. 네. 텐텐 학생 150만 원 냈으니까 1등. 와. 그러면은 막
100만 원 내면은 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내면은 두 자리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그거 너무하다. 등록금 뜯어가면서 지금 그것까지 뜯어간다고? 그런 게 또 생기면 안 된다. 그렇네. 또 다른 거 생각해봤는데 대중교통?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조금은 있잖아요. 택시 부를 때 더 비싼 거 빠르게 오는 거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다른 데도 버스나 이런 진짜 대중교통에도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도 진짜 문제지 않을까. 오. 버스 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지하철 타야 되는데 와. 막 계속 순서가 밀려요. 다음 열차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학교 못 가요. 5,000원 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아, 5,000원 버스네. 1,000원 버스 언제 와? 너무 웃긴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싼 버스는 더 그렇지. 자주 막 운행하고. 커피포트 있고 막.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내 권리를 더 웃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제가 수강 신청 이야기 에타에서 봤거든요. 누가 프리미엄 패스 좀 만들어라. 아, 차라리 돈 주고 차라리 할란다. 돈 주고 산다. 그런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부르주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르주아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반발이 심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 수업 들으려고 돈을 냈지 않냐. 근데 거기서 무슨 또 돈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있나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되니까. 네, 다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납득이 됐어요. 이런 화장실이나 다양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들은 패스트트랙 이런 거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된 복지는 돈으로 건드리면 좀 힘들어지죠. 오늘 사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네요, 다들. 사상가요? 저 사상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웅변 같잖아요. 그냥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풀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의 사이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곧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은하, DJ의 우주, 패널의 제이 시오 텐텐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